안녕. 자, 태양계 복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수업 잘 들었나요? 자, 오늘 할 거는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 그리고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선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게 뭐였죠?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전축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돈다고 했었죠? 서쪽에서 동쪽,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에 의해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을 보는 쪽은 낮이 되고, 그리고 태양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밤이 돼서 이런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양, 달, 별 이런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겉보기 운동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지만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지구가 도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달이나 별이나 태양 이런 천체들이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겉보기 운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서 돌고 있지만 지구와 같이 돌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각각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의 운동을 살펴보면 우선 동쪽 하늘에서 천체들이 처음에 뜬다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남쪽 하늘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서쪽 하늘에서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 별들이 다시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남쪽 하늘의 반대쪽인 북쪽 하늘은 어떨까요? 남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북쪽 방향은 그 반대니까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북극성을 중심에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 별들이 회전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 하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보면은 북극성인 있고 그리고 북두칠성이 있는데 각각 시간대별로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지금 북극성은 가만히 있는데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 나, 다 순으로 시간대가 흐른다고 했을 때 북두칠성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북극성 거의 이동하지 않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북극성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자전축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별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첫 번째로는 계절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마치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겉보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고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으로 별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월별로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별자리들이 월별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궁이라고 하고 여기서 황도를 붙이는데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구가 공전하는 거지만 태양이 마치 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다 해서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9월이다. 지금 9월이다 라고 하면 태양은 이 9월 별자리인 사자자리 쪽에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있는 쪽은 우리가 낮에는 별자리를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오히려 태양 반대쪽에 있는 9월 별자리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우리가 한밤중에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밤중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이고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형으로 황도 12궁과 월별로, 달별로, 태양 쪽 별자리와 한밤중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들이 월별로 있고 그리고 짜잔 이렇게 태양, 큰 동그라미는 태양, 조그마한 동그라미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마치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이러한 겉보기 운동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우리가 태양빛 때문에 낮에 이 별자리를 볼 수가 없고 그 반대쪽의 별자리를 우리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에 태양이 물고기 자리 쪽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없고 밤에 물고기 자리 반대편에 있는 보이나요? 처녀자리가 한밤중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은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6을 하면 돼요. 만약에 7 이상이다 하면은 마이너스 6을 하고 7 이하다 하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 쪽 별자리가 4월 물고기 자리다 하면은 지금 7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10월의 별자리가 한밤중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알고 있다 하면은 거기서도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6을 해서 태양 쪽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